자, 안녕하세요. 제 2회 세상을 바꾸는 4.16 청소년 문화제 진행을 맡은 래퍼 딘딘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 지난주보다 훨씬 더 가깝네요. 네, 굉장히 떨리네요. 네. 자, 오늘은요 80년의 세월 속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통이동 보안여관에서 이렇게 영상을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여관이었다고 하네요. 네, 안 웃긴가요? 네. 자, 보안여관은요 1942년에 개관된 이래 이제 많은 사람들의 쉼터로 이제 자리매김을 했는데요. 과거와 현재를 공존하며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게 참 신기하면서도 잘 보존이 돼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너무 빨리 요즘 많은 것들이 좀 사라지고 있잖아요. 네, 일상을 이제 안전하게 보내는 것마저도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그래서 오늘은요 안전한 일상으로 바꾸어 나아갈 우리들의 자세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유튜브 실시간으로 이제 보고 계신 분들은요 친구분들한테 좀 많이 소개해 주시고요. 지금을 이제 살아가는 청소년 분들에게 청소년 분들에게 이제 저희가 청소년 분들과 함께하는 제 2회 세상을 바꾸는 4.16 청소년 문화제. 자, 그럼 그 두 번째 여정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9년 한 해 한국 영화계에서 최고의 화제작이었습니다. 영화 죄 많은 소녀의 감독님이시자 최근에는 MBC 시네마틱 드라마 SF8의 마지막 작품이죠. 인간 증명으로 또 한번 저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신 분입니다. 전국의 모든 영화상을 이제 싹쓸이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신만의 색을 관객들에게 선사하는 영화 감독입니다. 네, 김희석 감독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만드는 김의석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강연이 좀 저한테 좀 어울리는 것인가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준비를 좀 했는데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든 죄 많은 소녀라는 영화는 먼저 영화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한 소녀의 실종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다리 위에서 소녀의 소지품이 발견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 이유와 답을 찾기 위해 분주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 영희는 자신이 실종된 소녀 경민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민의 어머니와 경찰들은 영희에게 그날에 대해 묻습니다.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못한 경민의 어머니와 경찰들은 영희에게 당시 경민의 말, 분위기, 감정까지 추궁합니다. 학교에는 영희가 경민의 선택을 자극한 것처럼 소문이 퍼지고 영희는 사람들을, 친구들을 그리고 경민을 증오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영화 트레일러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이 어떻게 되지? 이영희요. 이영희. 2학년 7반. 그 아저씨가 이렇게 보자고 한 이유는 영희 너도 대략은 알고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 영희의 기억이 경민이의 실종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겠지만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최대한 자세히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응? 네. 좋아. 둘이 원래 좀 이렇게 가까운 사이였어?
작년까진 좀 친했다가 그 이후부터는 별로 잘 지내진 않았어요. 청소학원 앞에서 립스틱 사다가 만났어요. 그래. 전에도 뭐 거기서 마주친 적이 있어? 아니요. 그렇구나.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같이 놀게 됐을까? 경민이 이 학교 학생이에요. 얘가 찾아온다고요. 내가 증명하면 되잖아. 이 영화는 이 영상은 제가 몇 년 전에 첫 번째 상영을 앞두고 직접 편집한 예고편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영화는 2017년 부산영화제에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된 이후에 여러 영화제를 거쳐서 2018년에 개봉하여 관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안전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처음 주제를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일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나랑 어울리는 키워드인가? 안전.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뭔가 일조할 수 있는 좋은 말들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이야기하는 주제에 제목을 좀 붙여봤는데 안전이라는 환상입니다.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큰 문제 없이 큰 문제 일으키지 않고 자란 모범생이었습니다. 안전한 길로만 다녔고 안전한 국가에서 제공하는 완벽한 교육을 나름대로 잘 수료했고 시키는 대로 열심히 살면서 큰 문제 일으키지 않고 착실하게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자라서 30이 된 어른날 어느 정도 이제 세상을 좀 알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쯤에 제가 인식하고 있던 세상하고 사회라는 개념을 완전히 파괴하는 어떤 순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같은 꿈을 바라보며 살던 친구를 잃었던 경험인데요. 룸메이트였죠. 그러니까 오랜 친구였고 저는 어느 순간 제가 안전한 사회의 사각에 서게 되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감독님들이 이제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이유들로 영화를 만드십니다. 영화 제 많은 소녀는 저한테 고통을 마주하는 기록 영화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는 제가 몇 년 전 겪은 일을 재구성하여 만든 것입니다. 이야기는 허구이지만 그 안에서 충돌하는 인물들의 감정이나 일부 장면들, 배경들, 상황들을 경험들에 비추어 구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제 영화하고 아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친구의 실종을 수색하고 있었는데 저는 거기서 정말 하찮은 일을 했습니다. 배경이 되었던 공간은 강이었고 그 강 앞에서 직접 수색을 할 수는 없으니 운전을 해주고 경찰들에게 바카스를 가져다주고 라면을 끓여주고 돗자리를 깔아줬습니다. 그런데 우스운 건 그 순간 저는 그게 큰 위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뭐라도 하고 있구나 하고요. 저는 땀을 흘리면서 그날 매일 새벽같이 나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마치 친구하고 잃어버린 친구와 한 발짝 좀 더 가까워지는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게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할수록 뭔가 그 친구는 저한테서 지금 멀어진 그 친구는 제가 한 발 더 뛸수록
그 한 발이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일을 한참 하다가 잠깐 쉬려고 빠져나와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모습이 하나의 축제처럼 보였습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각자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중심은 텅 비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친구가 이미 없구나 감지할 수 있었거든요. 이미 떠났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더 확인할 수 있었어요. 모두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모두가 허탕을 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제가 준비해온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많이 타. 위치. 야, 저기 맞다니까요. 가만히 흔들가지고. 진짜. 왼쪽이라고요, 왼쪽. 왼쪽. 백에서 천천히 붙여요. 이쪽 오라 이쪽. 지금 가방이 발견된 지점에 따님 무게에 맞춰가지고 이 가상의 추를 떨어뜨렸거든요. 저게 이제 일종의 기준이 돼가지고 이 유속에 따른 따님 그 위치를 파악하는 거죠. 저 언저리부터 쭉 훑고 지나갔거든요. 발견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은 저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찾아낸다는 게 또 저희 목표입니다. 네. 이 장면은 이제 영화에서 처음으로 그 강이 드러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그러니까 사건 현장이죠. 실종된 사건 현장을 처음으로 드러나는 그 장면인데 이 장면을 구성하기 위해서 저는 오랜 기간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촬영이 가능한 후보지를 선정하고 그 안에서 어떤 기준으로 촬영지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야기 속의 강을 구현할 것인가? 제가 고민한 그 기준들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먼저 강의 깊이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깊이여야 했습니다. 봤을 때 공포가 전이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뭔가 깊이가 얕거나 해서 누군가 빠졌을 때 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됐어요. 그리고 강의 넓이, 장면 속에서 유재명 배우님이 연기해 주신 형사를 쫓아서 강이 처음 보여질 때
희망을 잃게 되는 넓이여야 했습니다. 아, 생각보다 넓구나. 저기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싶어야 했습니다. 또 유속. 강 앞에 섰을 때 그 빠르기의 현실감을 느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자꾸 흐르는데 조금이라도 더 빨리 손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전해졌으면 했습니다. 감독은 담당 스태프들에게 많은 선택지를 제의받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앞에 이야기,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기억하신다면 이 기준이 저 스스로한테 얼마나 고통스럽게 다가왔는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준이 있었는데요. 아주 잔인한 기준이 제 스스로 있었어요. 그것은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해질녘이 되면 강가는 아름다운 석양이 지고 더 이상의 수색이 어려워서 모두 이제 철수하게 됩니다. 강에서 잠수를 통해서 수색하던 분들은 이제 시야가 더 이상 확보가 되지 않고 그래서 그리고 지치시고 뭐 이런 과정들 때문에 그 집기들을 두고 어떤 날은 정리하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다음 날을 기약하면서 다시 그날은 철수를 해야 했습니다. 그 시간의 해는 제가 겪은 비극은 아랑곳 않고 한없이 아름답기만 했습니다. 석양 안에서 친구와 하루 더 멀어졌다는 절망감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런 일은 다음 날에도 또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뜨고 또 지니까요. 저는 그 당시 제게 주어진 이 시간이 도대체 왜 어디로 흐르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간이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매일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 날들, 그 시간들 안에서 저는 그것이 완전한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강 앞에서 빨리 이 방향성 없는 시간이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친구가 살아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하고 이 악몽 같은 시간이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빨리 예전의 모습이 아닌 친구의 몸을 빨리 찾았으면, 빨리 발견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충돌했습니다. 그러다 1분 뒤에, 5분 뒤에 친구의 의식 없는 몸을 마주할 것 같은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면 또 그냥 이 발견되지 않은 채로 이 강 앞에서 영원히 그냥 시간이 지속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강 앞에서 모두가 강을 바라보면서, 모두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각자 바라보고 있지만 각자의 삶의 방향성이 엇갈리고 충돌하는 순간들, 한 개인의 내면 안에서도 소용돌이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한 씬 안에 최대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제가 느낀 순간들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인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강은 공포스러운 공간이지만 또 떨어져서 전혀 상관없는 위치에서 봤을 때는 아주 나른하고 아름다워야 했습니다. 저는 지금 영화라는 매체로 과거를 반추하고 필사적으로 기억을 붙잡으려 노력했던 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혹은 더 과하게 묘사해서 기록해두고 싶었습니다. 사실 관객분들이나 이 영화가 어떤 방식, 어떤 형태로 나올지, 어떤 방식으로 배급이 될지 뭐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일기처럼 최대한 제 기억 안에서 이 순간들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 소명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아플수록 친구에 대한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책의 늪을 헤매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그 감정이 당신에게만 생겨난 그런 특수한 감정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친구의 부재 앞에서도 문득문득 제 자신의 안위만 생각했던 미숙한 감정들도 다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내 탓이 아니라고 말하고
도망치고 싶은 뭐 그런 순간들도 부끄러운 순간들도 다 영화 안에 담고 싶었습니다. 저라는 개인에게 벌어진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영화를 만드는 모든 순간 스스로를 혹사시켰습니다. 저는 사회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너무 불신하는 것도 물론 경계해야겠지만 또 어떤 인식은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전이나 위험, 사고를 염두하고 염려할 때 유지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회 전체에 해당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또 한 개인의 내면 안에서 벌어져야 하는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게 위험과 사고에 대한 염려는 아주 가까운 그래서 인지하지 못했던 마음의 소통이었고 진심을 다한 위로와 공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 살고 있다는 오만이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도덕적이라는 과신이 폭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사는 세상에는 아직 이름 없는 감정들이 많고 아직 섣불리 분류하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여전히 가득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여전히 아직도 통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사력 있게 보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좋은 강연 해주신 우리 김희석 감독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영화제나 GV가 아니라 이런 행사는 거의 처음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네, 처음입니다. 아, 네네. 진짜 처음이신 것 같네요. 네, 네. 네, 처음입니다. 네. 근데 그 연락을 받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저한테 맞는 건가 좀 고민을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방식하고 다르게 극장 밖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 영화를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너무 잘하시던데요. 영상도 준비하시고. 네. 그 영화 죄 많은 소녀의 시작이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전적인 이야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를 좀 먹고 세상을 좀 어느 정도 알겠다 싶을 때쯤에 같이 살던 친구가 실종되면서 다 겪었던 일들을 최대한 극화시켜서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그 연기를 우리 전여빈 배우가 굉장히 잘했다고 저도 검색을 해봤는데 굉장히 많은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리 죄 많은 소녀의 전여빈 배우님을 캐스팅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참고로 제가 궁금한 게 아니라 오늘 자리해 주신 분 중에 이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네. 네네. 오디션을 진행을 했고요. 오디션이 보통의 오디션은 이제 짧은 시간 배우의 연기를 보고 같이 일할 수 있는가, 뭐 이 영화에 맞는가 고민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좀 개인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때 공감되고 아직 왜냐면은 또 너무 큰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담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공감 가는 부분이 가장 컸던 배우분이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사실 감독님한테 궁금한 점들을 사전에 좀 질문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좀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에 영향을 받은 영화나 가장 인상 깊게 본 영화는? 이라는 질문인데
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네. 뭐 네. 그걸로 상 주는 거 아니니까 아, 네네네. 편하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불애송 영화를 좋아하고요. 뭐 많은 감독님들 생각이 나는데 흑백 영화인데 사형수 탈옥하다라는 영화 있는데 사형수 탈옥하다. 네네네. 그 사형수가 탈옥하는 과정을 정말 그것만 집중해서 그 사람이 매일매일 그 문을 조금씩 그 균열을 내고 하는 과정들 뭐 그런 거를 다룬 영화. 그거는 저희가 어디서 지금 볼 수 있나요? 사형수 탈옥하다. 뭐 서비스 되는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검색을 하면은 좀 네네네. 나오네요. 네. 유명한 영화니까. 알겠습니다. 언제적 작품이죠 이게? 옛날 작품이요. 아 청소년기에 그럼 이걸 보셨구나.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질문 중에 하나가 꿈이 없는 게 고민입니다. 꿈을 꼭 가져야 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제 주변에 어린 친구가 청소년기의 친구가 네네. 있어서 꿈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네. 조금 몇 년 지나면서 커가는 모습을 보니까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친구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꿈을 찾지 않았을까요? 아니 근데 왜냐면은 보통 제가 그때 겪었던 생각은 이게 꿈을 찾는다, 내가 꿈을 설정한다가 거의 뭐 직업을 찾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세상에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보이는 직업들이 더 많잖아요. 세부화돼 있고 뭐 영화 감독도 뭐 여러 영화 감독이 있는 거고 뭐 그런 거니까 어떤 직업을 만나게 될지 뭔 일을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자기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으면 그 어떤 직업에서든 어떤 분야에서든 뭐 잘 표현해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참여하신 소감이랑 지금 이제 이 시기를 걸어가는 청소년분들께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뭔가 대단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에 준비를 했는데 사실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제 개인의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것이 당장에 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고 뭔가 좀 멀게 느껴지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나이 좀 더 드시거나 뭐 어느 순간에 위로가 되는 말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영화관뿐만 아니라 또 이런 자리에서도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리해주신 저희 김이석 감독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형수의 탈옥. 사형수 탈옥하다. 네. 제목만 들어도 되게 보고 싶지 않아요? 네. 죄 많은 소녀 보고 나서 사형수 탈옥하다 맞죠? 네.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좀 많이 기다렸을 것 같은데요. 자, 이분 노래 소리는요. 굉장히 좋아요. 이분을 저도 개인적으로. 이분 목소리는 약간 그 슬픔이 좀 은연중에 담겨 있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들을 때마다 좀 제 진심이 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유희열 씨에게 이분도 몰라요. 유희열 씨에게 제가 이렇게 연락을 했었는데 바로 까였어요. 옆에서 까였어요. 대기실에서 형 이거 권진아 씨랑 하고 싶은데 다음에 해가지고 지금 권진아 씨는 처음 듣는 이야기일 거예요. 전 계속해서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어송라이터 권진아 씨를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노래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운이 좋았지라는 곡과 Fly Away라는 곡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같이 즐겨주세요.
하루 종일 hey, 엉망이었었어. 일어나서부터 기분이 뭐 같았어. 아침을 먹는데 확인한 핸드폰에 밤사이 와 있는 네 문자를 보고선 기분을 잡쳤어. 또다시 날 찔러보는 네가 뻔히 보여서 거지같이 그다지 썩 반갑지 않으니까 네가 힘들어하는지 어떤지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난 하나도 안 미안해서 미안해. I'm gonna fly away, gonna fly away. 마음은 한결 가볍지, 날아갈 때 가볍지. I'll never cry again, yeah, never cry again. 이제 불을 털어버리고 흔들렸어. 솔직히 좋았어. 너의 연락이 외롭고 힘들 때 항상 넌 내 옆에 없었어. 누구보다 소중했던 너 때문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 나도 역시 내가 제일 중요해. I'm gonna fly away, gonna fly away. 마음은 한결 가볍지, yeah. 날아갈 때 가볍지. I'll never cry again, yeah, never cry again. 이제 불을 털어버리고 매일 밤 너를 그리던 내가 이젠 더 이상 나는 널 찾지 않아. 왜 억울해? 웃기지 마라 절대. 나는 돌아가지 않아. 너도 아팠겠지만 과연 나만큼이었을까. 언젠가 너를 생각하면 아무 빛이 웃고 말겠지. Gonna fly away, gonna fly away, yeah. 마음은 한결 가볍지, yeah. 날아갈 때 가볍지, yeah. I'll never cry again, yeah, never cry again. 이젠 불을 타버리고 fly away, fly away, yeah, yeah. I'll never cry again. 불을 타버리고 여름은 모두 끝났지. 다시 오지 않겠지. I never cry again, yeah. 이제 웃을 일만 남았네.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네. 예. 물 좀 드세요. 예. 네. 자, 사실 여기가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전문적인 사실 공연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아 진짜 노래 부르기 빡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음향이 너무 약간 날 것에 그리고 바로 관객이 앞에 있으니까 굉장히 빡셀 것 같은데 저 들으면서 와 진짜 노래 기깔나게 한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먼저 관객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 하면 되나요? 저기 카메라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권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많은 규모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 관객분들하고 공연을 하게 됐는데 네. 혹시 하셨나요 이전에? 아니요, 최근에? 지금 공연 이렇게 관객분들을 모셔놓고 하는 공연은 거의 1년 만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이게 사실 되게 큰 힘이 되잖아요. 공연을 항상 할 때 관객분들이 있었다가 없어지니까 전 그걸 크게 느꼈거든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오랜만에 공연에서 조금 떨리더라고요. 오. 근데 네, 좋습니다. 네. 자, 고등학교 때 이제 K-팝 스타에 도전을 하셨는데 네. 가수의 꿈은 그러면 언제부터 좀 키우게 되신 건가요?
생각해 보면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뭔가 가수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기가 되게 뭔가 어쩐지 좀 쑥스러워서 그쵸, 약간 그런 게 있죠. 네. 약간 네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그리고 뭔가 가수 하면은 약간 뭔가 조금 네가 맞아 약간 맞아. 뭔가 오글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약간 중2병 같기도 네, 하고. 그래서 네. 섣불리 말을 못했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노래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K-pop 스타에 나가신 거구나. 그쵸. 될 성이었네요. 네. 아닙니다. 자, 권진아 씨 노래 보면은 이제 여기에 써 있는 게 한결같이 가사들이 가슴을 콕콕 찌른다라고 써 있어요. 그 가사를 쓰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있으신지? 뭔가 멋부린 문장이랄까요? 뭔가 네네네. 은유랑 비유가 필요할 때만 쓰고 그 외에는 웬만하면 쉽게 쓰려고 합니다. 최대한 단순하게. 네. 네. 그 어때요? 그 아까 제가 소개할 때 그 유희열 씨와 저와의 에피소드를 풀었잖아요. 네. 정말 처음 들으시죠? 네. 네. 제가 승환이한테도 몇 번 정승환 정승환 씨한테도 계속 얘기했거든요. 네. 안테나가 한결같이 철벽을 치더라고요, 다. 아, 그래요? 네네. 하자요 작업. 네? 하자요? 네. 진짜요? 네. 오케이. 진짜 이거 생중계로 나가고 있어서 네. 빼박, 네. 빼박. 네. 알겠습니다. 네. 저분이 매니저분이신가요? 예.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하셨는데. 아니에요. 네. 자, 소개 멘트에도 권진아 씨 노래에는 약간 슬픔이 묻어 있었다고 저희가 했는데 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그 슬픔도 이제 노래를 듣고 나면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이런 거를 염두를 하고 만드시는지 아니면 본인도 모르게 그냥 천재적으로 이게 이렇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천재적으로. 그렇죠. 근데 뭔가 저는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막 뭔가를 노리고 하지는 않는. 그거를 못 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네네. 아니어서 네, 그렇습니다. 천재적으로 그런 거고요. 네. 그 만약에 시간을 되돌려서 내가 네. 사춘기에 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네. 그럼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해요. 그때는 왜 그렇게 막 그때는 부모님도 그렇고 학생 때도 그렇고 막 학교 하루 빠지면 막 큰일 네네. 나는 줄 알잖아요. 그치. 굳이 약간 그냥 왜 그러는 그냥 하루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빼먹으란 얘기가 아닌데 청소년들한테 진짜 학교 가지 말라고. 네, 농땡이를 부리라는 얘기는 어. 아닌데 제가 어느 날에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학교가 너무 가기 싫은데 네네. 안 가면 안 될까라고 했는데 엄마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면서 좀 아플 때도 갔던 것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세상을 바꾸는 4.16 청소년 문화제인데 진짜 세상이 바뀔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이 이걸 보고 나 이제 학교 안 갈래. 하면서. 저는 학창 시절에 저를 만나서 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 너무 나대지 마라. 왜요? 너 너무 깝치고 다니지 마라. 진짜 전 좀 나댈거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요? 네, 너무 아니, 안 나댔다. 아니에요. 왜요? 많이 나대셨나요? 그 프로그램 하면 가끔 이제 학교 선생님들 막 찾아가고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단 한 명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다들 저를 보기 싫어하셔가지고 너 너무 나대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인데요. 이제 저희 오늘 행사 이렇게 참여하게 된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랜만에 노래할 이렇게 자리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제 다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고 저도 어렵고 다 힘들다고 하는데 다 같이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네, 조만간 좋은 음악 들고 오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들려주실 곡이 어떤 곡인지. 4월에 냈던 제 자작곡이고요. 네. 뭔가 잘못됐어라는 사랑 노래입니다. 뭔가 잘못됐어. 네.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번 곡을 끝으로 이제 저희는 권진아 씨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요. 네, 자리해주신 권진아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바로 권진아 씨의 뭔가 잘못됐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땅은 하늘이 되고 지구가 달을 돌고 옳은 건 다 틀린 게 되고 모든 게 다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어. 시간은 끝없이 영원해지기도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기도 해. 네가 나타났을 때 전부 뒤바뀐 거야. 뭔가 잘못됐어 단단히 설명할 수도 없이 모든 게 달라진 거야. 너를 처음 본 그 순간 네가 내 이름 불러줄 때 믿어왔던 모든 게 무너진 거야.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네가 말하는 세상 이젠 그게 맞는 거야. 내겐 그게 전부야. 넌 내 세상이니까 어떤 이유도 필요 없는 거야. 너는 날 뒤흔들고 내 우주를 조종해. 흐트러진 중력에 힘을 빼앗긴 채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은 것만 같아. 뭔가 잘못됐어 단단히 설명할 수도 없이 모든 게 달라진 거야. 너를 처음 본 그 순간 네가 내 이름 불러줄 때 믿어왔던 모든 게 무너진 거야.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눈앞이 아득해져 어긋나는 초점 사이로 선명히 다가오는 너. 뭔가 잘못됐어. 내 마음이 벗어날 수도 없이 사랑에 빠져버렸어. 네가 내게 온 그 순간부터 난 너에게 달렸어. 이제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난 네 사람이니까. 넌 내 세상이니까.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진심을 다해 노래해 주신 우리 권진아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요 4.16 재단과 함께하는 제2회 세상을 바꾸는 4.16 청소년 문화제를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어떠셨어요 오늘? 네, 재미없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긴 시간 아니지만 이렇게 좀 한 시간이 좀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청소년 문화제가요 앞으로 2회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 17일 화요일 오후 3시에는요 위로와 공감이라는 주제로 곽정은 작가님이랑 가수 제 동생이죠 라비 씨와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4.16 재단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고 4.16 재단 인스타그램도 많이 팔로우 해달라고 써있네요. 그리고 유튜브 4.16 재단 유튜브도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알림 설정이에요. 알림 설정 잊지 말라고 또 써있습니다. 저 유튜브도 있거든요. 그것도 딩가딩가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저는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